네, 함용식 형제입니다. 오늘은요, 네,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가, 뭐 공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취미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읽었던 분야가 이 전쟁사, 뭐 이제 군사 분야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1950년대에 일어난 한국 전쟁 말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10월 10일 날 그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죠. 10월 10일 날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되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뭐였습니까? 예, 밤에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밤에 했다는 게 가장 특이한 거였고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울었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뭐 인민들 이 비루스 사태에 인민들이 잘 버텨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경제 재건을 잘 못한 거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 고맙다는 말이 뭐 한 열 몇 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렸는데 그러자 제가 한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그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앞에 김일성 광장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평양에 살고 있는 극소수 특권층이죠. 한 10만 명은 아니고 한 2, 3만 명 정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김정은이 우니까. 자,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을 딱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 이거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자, 김정은이가 왜 밤에 그런 쇼를 했겠습니까? 자, 그날 하늘에서 불꽃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터뜨려졌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불꽃을 막 쏴대고 굉장히 화려한 불꽃이었어요. 우리가 이 밤이 되면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지잖아요. 밤이 되면은 낮에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발동을 하고요. 논리적인 이성이. 밤이 되면 굉장히 감성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노린 거예요. 밤에 한 번도 북한의 지도자가 인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없는데 밤에 이번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광화문 김일성 광장에 나와 있었던 그 인민들이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김정은이 그걸 노린 거예요. 자, 김정일이가 그 아버지 김정일이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냐면은 1970년대에 김정일이가 그 원로들 자기 아버지 세대 원로들을 다 불러놓고 김정일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피바다 연극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그 피바다 연극을 김정일이가 그거를 연출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원로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거를 계기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거를 김정은이는 지 아버지처럼 그런 연극, 그 김정일이가 좀 예술적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 재능은 없으니까 밤에 인민들을 모아놓고 야밤에 눈물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라이트, 그날 밤에 이제 휘황찬란한 불꽃 쇼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앞에 와 있는 북한 인민들은, 거기 나와 있는 극소수 특권층, 그 사람들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그걸 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팬데믹 사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그 무역량이 7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919년 대비 70%, 2019년 대비 70%, 2019년도 자체가 이미 미국의 경제 제재가 들어가서 기존 2017년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그 경제 상태인데, 그거 대비 또 70%가 줄었으니 북한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이거는 고도로 기획된 집단 최면 쇼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김정은이가 저놈 진짜 연기 잘하네,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김정은이가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있는 놈이에요. 자기 권력이 무너질 위기가 오자 눈물 감정 쇼를 할 줄 아는 놈이에요, 김정은이가.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분명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김정은이 얘가 자기 권력이 무너지도록 그냥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놈이 아니구나. 이 정도 정치 감각이 있는 놈이면은 자기 권력이 무너지기 직전에 반드시 사단을 일으킬 놈이에요. 김정은이 반드시 자기 권력이 무너지기 직전에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그때 전쟁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용감하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트럼프가 방향을 딱 바꾼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평화 협상을 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런 그 군사 무기 이런 발전돼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자,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미사일이 없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훨씬 뛰어나죠. 뭐 전투기, 탱크, 뭐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상원 의원이 톰 코튼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10월 7일 날 허드슨 연구소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 그 한국 방송, 이제 그건 이제 한국말 뉴스 방송에서 보도한 게 있었는데, 이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정보위 소속이에요, 미국 그 상원에.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그 사이에 있었다, 그 말을 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EMP 무기입니다. EMP 무기. 전자기 펄스 무기. 자, 그 무기인데 작년에 5월 16일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한 기사가 있어요. 작년에 영국의 언론사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미국 공군의 챔프라는 미사일이 최소한 20기 이상이 실전 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챔프라는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EMP 무기거든요. EMP 미사일이에요. 미국이 이걸 실전 배치시킨 거예요. 이 챔프라는 미사일을. 이게 순항 미사일인데 EMP를 터뜨리는 미사일이에요. 원래 EMP는 핵미사일을 터뜨릴 때 EMP 전자기 펄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핵미사일을 터뜨릴 때 핵미사일을 꽝 터뜨리면은 여기서 감마선이 나와가지고 이 감마선이 공기 중에 있는 원자를 때리면은 이 원자에서 전자들이 튕겨나와요. 감마선이 그 정도로 강하니까 그 전자들이 막 이제 공기 중에서 원자에서 전자들이 막 튕겨나오면은 이 전자들이 그냥 공기 중에 쫙 뿌려지면서 모든 전자기기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인데, 자, EMP는 원래 핵무기가 터져야 EMP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이 재래식 EMP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전 배치는 못했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작년에 실전 배치시켰어요.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말한 게 10월 7일 날 허드슨 연구소하고 인터뷰하면서 말한 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그 몇 년 사이에 있었다. 이 말을 한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챔프라는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이는 ICBM만 개발을 하면은 모든 것이 게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김정은이는 ICBM만 실전 배치시키면은 미군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남한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아니지 김정은이가 남한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김정은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독재자가 자기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온 인민들을 굶주려 가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왔는데, 그래서 ICBM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그 무기를 준비시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어요. 원래는 핵폭탄을 그 상공에 터뜨려가지고 북한에 이제 EMP를 쏴서 북한에 있는 통신체제 다 마비시키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미국이 북한 상공에 핵을 터뜨리면은 북한도 핵무기를 쏠 명분이 생기잖아요. 핵으로 반격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를 쏠 부담이 있죠. 에? 1945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릴 때 또 핵폭탄을 터뜨리냐. 물론 사람을 향해서 쏜 건 아니지만 공중에다 쏴서 EMP를 발생시키기 위해 쏜 거지만 그래도 정치적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런데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고서도 비핵 무기로도 EMP를 발생시킬 수 있는 챔프라는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트럼프가 지금은 김정은이하고 어떻게든 평화 협상을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상전은 우리가 담당을 할게, 미국아. 지상전은 우리가 담당을 할 테니까 너희는 하늘하고 바다만 맡아줘. 땅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건 우리가 할게. 근데 너네의 그 EMP 기술,
그런 게 우리가 좀 필요하고, 너네 그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너네의 전략 무기가 필요하니까 하늘하고 바다만 맡아줘. 지상전은 우리가 담당할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트럼프의 마음은 100% 돌아섭니다. 김정은으로부터.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디 일어서기를 용기와 믿음을 갖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북진에 올라가면요, 북한 인민군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진짜 적은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국 저 북부 정부군, 동북 삼성하고 그 랴오닝성인가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북부 정부군이 우리의 진짜 적이지, 북한 인민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기로 일주일도 안 돼서 평양 점령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의 진짜 적은 이제 그 타이밍이 되면은 우리의 진짜 적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정부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북부 정부군도 사실은 한미연합군 전력에는 상대가 안 돼요. 사실 걔네들도.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군인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속 중심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중국 쟤네들 명분만 생기면 언제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군사적으로 한번 때릴 기회만 오면은 한 번 정도는 때려줘야 되는데, 더 올라서기 전에 한 번은 밟아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선다면은 트럼프가 아마 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좋아할 겁니다. 내심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전을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하면은 트럼프와 그 주변의 펜스, 폼페이오,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장군들이 한국 전쟁에 동참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간섭 없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수 있는 정말 역사상 보기 힘든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과 같은 김정은 정권이라면은 이거는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는 그거는 성전이었어요. 진짜 히틀러 그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그 악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쓰셨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성전이었어요. 미국인들로서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과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성전만큼의 성전이 안 되겠느냐. 훨씬 더 성스러운 전쟁이죠. 그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인데, 좀 전쟁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